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2시 10분이네요. 제가 어제 금융권 세미나를 좀 끝내고, 그리고 좀 STX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여기 좀 관련 담당자가 좀 바뀌었어요. 담당자까지 해서 좀 늦게까지 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느라 좀 늦게 걸렸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은 연기됐어요. 저희가 13일이라고 알고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오늘 왜 상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연기된 날짜까지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이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니켈 그리고 리튬 이 사업을 하겠다 했는지. 자, 그리고 100%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왜 9월 13일이었고 이 날과 그 다음 일정으로 바뀐 날짜. 자, 뭘 피해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네 번째는 20년 동안에 인적 분할을 했던 기업들을 다 찾아봤어요. 자, 그때 일정 부분에 감자가 있었어요. 예, 그 제외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기업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가장 정확하고 팩트 있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전에 여기서는 근접을 해야 된다 해서 영상을 찍었던 거 잠시 보시고, 왜 42,000원을 뚫을 수 없느냐, 예,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향후에 어떻게 전망 그리고 대응할지 알 수 있겠잖아요. 그쵸?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영상 이렇게 찍었었는데, 자, 볼게요. 자, 12일 전의 영상입니다. 네, SX 인적 보달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 있습니다. 호호라고 적혀 있죠. 자, 이때 제가 영상을 찍었던 이유가 이 내용 한번 보고 가시죠. 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관련 자료를 송부해 드릴 텐데, 자, 일단 인적 분할이죠. 지금 시각이 일요일 8시 11분이네요. 자, 8월 30일 날 되면 거래가 정지되죠. 그리고 내내도 자, 가격이 26,950원이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날 제가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제가 그 20년 동안 여의도의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다 했죠. 그때 당시에 계속 상위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예, 종목을 보고 거래하지 않고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산업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찾았다고 했죠. 자, 이런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런 사례들을 연구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렇게 된다고 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왜 그랬죠? 대주주가 매도가 나왔죠. 얼마? 33,000원 정도. 자, 32,000원이라고 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 50%의 지분을 들고 있었던 머큐리 지분이 줄이죠. 100만 주 정도. 자, 근데 이 부분은 즉 재상장 일정, 즉 거래 정지가 들어가기 전에 판 거죠. 4% 정도. 자, 이게 충격이 있냐? 없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차피 머큐리는 사모펀드 형식이고 재무적 투자자예요. 즉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경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진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반드시 접근하자 했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였죠. 절대 44,000원 여기를 뚫을 수 없다. 종가를. 그쵸? 고점도 그렇고. 뭐라고 했어요? 러프하게 잡아서 4만 위에서 팔아라. 했죠. 왜? 이 정확한 고점을 알 수 없는 이유 뭐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고가에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센치라고 하죠. 센치. 민감한 부분이 생겨서 이런 오버슈팅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 급락이 나올 때 20% 빠지는 종목을 추가적인 27%까지 빠지게 하는 것도 심리고, 그쵸? 그리고 나서 반등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세력도 10% 오르는 종목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상승 세력. 자, 10% 빠지는 걸 20%까지 빠지게 하는 것도 상승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주주는 어차피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엑시트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100만 주의 수량을 줄였지만 결국은 주가는 반등한다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에서 자,
어쨌든 뭐 지나가 사실이고, 제가 그때 자료를 드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마다 일정이란 게 분명 존재한다고 했죠. 뭐 나는 추석 전에 돈을 빼야 된다. 나는 단기 투자자였다. 나는 뭐 13일이라는 일정에 대해서 그 다음날 팔아서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쵸? 그거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다 드렸었죠. 그 두 번째 뭘 드렸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를 했으면. 자, 여기 사신 분들도 수익률 극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드릴 테니까 일단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을 계산해 봐라. 8대2로 인적 분할이 됐을 때 로지스하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안 듣다가 여기서 하십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에는 접근하시죠. 자, 문자 오신 거 보면 이기고 싶었답니다. 왜 이기고 싶었어요? 라고 했더니 당신은 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신이라고 한 적 있나요? 없죠. 그리고 제가 무슨 소설가 아닙니다.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좀 바쁘신 분들은 자, 제가 여기 적어놨죠. SX 13일 상장이 연기된 이유, 그리고 상장 일정, 그리고 20년간의 인적 분할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 6227 8706으로 SX 그리고 별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이래야 스팸 문자 처리가 안 돼요. 자, 저도 어제 늦은 시간까지 SX 이번에 재무 담당자가 좀 바뀌는데 그분하고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 후배들 만나서 이 부분 일정을 조금 들어봤어요. 사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다 남아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그리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었다 했죠. 만일에 급등해서 분명히 STX가 8이고 로지스트가 2니까 플러스는 크게 찍어서 시작할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절대 주식을 분할했기 때문에 본인만의 상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총 평가 금액이 중요한 거래요. 총 평가 금액. 이해되시죠? 자, 시초가가 어느 가격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팔고 나서 거래하십시오. 왜? 그날은 변동성 거래만 하더라도 70%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이 생기고요. 만일에 제가 적어놓은 가격 하단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보유해서 올라올 때 팔고 다시 사고 종가까지 여러 번 거래하십시오. 아시죠? 만약 현금의 30%를 들고 있다. 그러면 그날 하루만으로도 120% 정도의 수익이 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시나리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은 이 자료 받아가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와 닮아 있다 있죠. 자, 20년 동안의 인적 분할 샘플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7개 기업이 도출이 됐습니다. 자, 저희 연구소에서는 펀드 매니저 그리고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 분석을 제가 시켜봤더니 17개 기업이 적용이 됐어요. 단 시가총액은 현재 STX와 똑같이 1조 원. 그죠? 1조 원에 정지됐던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추출했습니다. 똑같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목소리 제가 좀 다운됐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게 내가 영상을 찍는 게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만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펀드 매니저 후배들과 그리고 누구죠? 기업 담당자 통해서 만나서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 영상 안 찍을게요. 이거 더 이상. 자, 말씀드릴게요. 1번. 누구와 닮아 있느냐? 자, 말씀드렸죠? SX는 금미양과 에코프로의 사업, 이걸 참조했다. 2번. 포스코인터라는 기업을 100% 추종하고 있다. 결과물을 보고. 그쵸? 자, 볼게요.
자,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왜 최소 13일을 보고 거래 재개하기 위해서 9월 1일은 거래를 정지시켰냐 이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에코프로와 금양의 주가를 한번 보시죠. 사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자, 수산화 리튬 사업 2030년도까지를 반영을 한 거죠. 어쨌든 양극재 배터리의 핵심이니까 양극재를 보시죠. 자, 주가가 이렇게 오르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리바운딩이 나왔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에 그래도 가장 큰 테마잖아요. 조정이 있을 뿐이지. 자, 얘에 대한 부분 하나, 이 놀라운 상승률 하나, 그리고 금량이라는 종목이죠. 자, 제가 타자는 잘 못 칩니다. 자, 이 종목. 이 종목도 역시나 다시 4,000원에서부터 레벨업. 중간 조정은 있었죠. 큰 판으로 보면 주가를 땡겨서 보면 꾸준히 올랐다 하지만 결국 뭐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가장 큰 테마죠. 시가총액 또 지금 거의 7조 8조 돼 있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얘를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광물 시장의 동향이 어떻죠? 니켈과 리튬. 이게 가장 핫하죠. 도전제. 배터리의 성능 높이는 거, 리튬, 양극재. 역시나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고 그리고 어떻게? 예. 자, 이 부분인데 이 니켈과 리튬을 볼 때 여러분들은 혹시 국제 니켈 시세, 리튬 시세를 참고하시나요? 안 하죠? 여기서도 X. 원래 참고해야 됩니다. 바로 이 거래정지 들어가는 9월 1일까지는 사상 신고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야, 에코프로와 금양, 즉 니켈, 그 다음에 리튬 이 두 개,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우리는 반드시 타겟으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상 신고가가 날 때 주가를 가장 빠른 속도로 들어 올려서 거래 정지를 이끌어낸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기업이냐면, 자, 포스코 인터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포스코 인터를 봐야겠네. 포스코 인터가 과거 이름이 뭐예요? 대우인터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대우인터란 거. 자, 대우 포스코 인터. 자, 제가 참 뭐 컴퓨터 다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나이를 여쭤보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만으로 하면은 이제 50이고요. 52입니다. 자, 스타포드 메이저 한 20년 동안 제가 10번 이상 했었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인 적이 없었죠. 왜? 상사 기업 있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SX는 중형주 작전 기업이다. 작전 기업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격만 보고 해석하지 마세요.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포스코 인터가 과거에는 대우인터. 대우그룹은 망했죠. 그쵸? 자, 공공재, 즉 국가의 자본이 들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포스코에서 사오면서 뭘 했죠? 그냥 사명만 변경했어요. 추가적인 신사업은 없었다 이거지. 자, 근데 포스코라는 기업, 자, 이 대표, STX의 대표를 데려오면서 이 머큐리라고 하는 재무적 투자자이면서 대주주인 애가 우리 이제 자금 회수해야 된다. 왜? 우리한테 투자했던 주주들 자금들을 엑시트해줘야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대표이사를 고용하죠. 누구다 이 사람이? 예, 과거에 제가 자산운용사 있을 때도 비상장 기업 또는 중형주 코스닥 말고요. 코스피 종목만 이렇게 주가 펌핑을 해서 예, 엑시트 대주주들을 엑시트하게끔 만들어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업 경영인인데요. 자, 볼게요. 여기서 대우인터가 움직였다는 거지. 왜 움직였을까? 자, 역시나 똑같아요. 상사 기업. 자, 다시 한번
대우인터라고 했죠. 포스코인터가 사명이 대우로, 자, 포스코로 바뀌었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종합 상사 기업이에요. 즉 수입과 수출을 하는 기업. 끝. 더 이상도 아니에요. 그 미생이란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장그래 아시죠? 재밌는 드라마 서울역에 있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자, 이름이 포스코로 바뀌었죠. 대우에서. 근데 이때 어떤 시즌이 있었죠? 예, 포스코 기업이 분할을 하죠. 뭐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홀딩스로. 자, 1번 SX도 대표이사가 이익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우리도 분할을 해보자. 근데 얘는 다른 애잖아. 대우인터애잖아. 모릅니다. 시장에서 그런 거 모릅니다. 주주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개인 주주들이. 그냥 합시다. 이거예요. 오호. 그래서 머큐리가 이랬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뭐를 따올 건데? 아니, 에코프로 금양이 그걸로 갖고 중국에서도 10억짜리 광산 채굴권 경매를 걸었더니 1,000억에 팔립니다. 지금 니켈과 리튬을 가지고 작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를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수입과 수출을 하는 기업 얘를 닮아왔는데 포스코란 이름이 붙으니까 분할돼서 오르는구나 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쵸? 전 사명을 보지 않고. 그쵸?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미국에 있는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있죠? 전기차 생산 기업. 여기에 한 40분의 1 정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신흥 기업이 있어요. 리비안. 얘네들한테 과거에 이 소재 있죠? 광물이라고 합시다. 이차전지 광물 수출한 적이 있다. 이해되셨어요? 즉 상사 기업인 대우인터, 포스코인터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뭐 리튬을 재련 생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수출한 적이 있다. 리비안에. 이게 2차 전지로 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우리도 광물, 즉 어떻게? 광물권을 가지고 리튬, 기타 등등 핵심 소재를 생산할 거야. 자, 결국은 뭐다? 주가가 올랐을 때 항상 이런 재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SX가 여기서 붙인 거예요. 얘를 다 확인하고.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1번 에코프로와 금양 얘를 보면서 주가 상승이 가장 놀라운 기업이 뭐냐? 그쵸? 보고 리튬입니다. 4억 추가. 2번 이것만으로 모자라지 않냐? 그래서 기업을 하나 딱 보죠. 대우인터, 대우, SX 둘 다 똑같은 건 뭐다? 100% 닮아가기 위해서 뭐다? 대우는 망했고 SX 망했어요. SX 조선의 양은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인데 2011년도에 상장 폐지됐죠. 무리한 장덕수 회장이라고 하죠. 셀러리맨의 신화. 제게 7위권까지 갔었어요. 다만 조선업종을 이렇게 확산하면서 무리한 M&A를 했는데 이게 업황부진이 있었을 때, 즉 이때는 정말 안 좋았죠. 그 조선 산업이 불황이 있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STX 정말 좋은 기업인데 왜 나쁜 말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이름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페노션이라고 하는 기업도 닭고기 회사에 팔렸죠. 그쵸? 그리고 상장 폐지된 게 SX 조선의 양이죠. 대우도 마찬가지죠. 대우증권 이건 대우로 있었죠. 미래에셋에 팔렸죠. 똑같죠. 둘 다 무리한 경영.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두 번째로 대우인터에 뭘 닮아왔다? 그쵸? 포스코인터, 대우인터. 그쵸? 얘네들이 하는 어떤 수출, 상사 기업임에도 그리고 STX도 수출입을 담당하는 기업임에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제 조건, 근거를 가져왔죠. 실제로 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걸 다니면서 각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한테 우리 포스코인터가 하는 이런 걸 할 거니까 주가 상승을 이끌 거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세요라고 했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 모델을 똑같이 따라를 했는데 어느 시점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데 어디서 했다? 여기서 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얼마짜리 종목입니까? 네, 4,000원짜리 종목이었죠. 4만원까지 올랐죠. 1조죠. 얼마였죠 이때는? 2천억이 안 됐죠. 대주주 지분이 50%였죠. 머큐리.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없죠. 그러면 1천억. 1,000억만 가지고도 점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는 1조. 아직도 머큐리 지분이 46%. 4,600억. 나머지는 뭐 대주주 물량이니까. 그쵸? 작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36,000원이라는 걸 본 다음에 계속 무슨 뭐 비싼 종목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 틀렸다 말았다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은 달라요. 왜? 여기서는 1조 원도 중대형주라고 할 수 있어요. 코스피 시장은 매출액만 발생되면 상장시켜 줍니다. 실적이 안 좋아도. 자, 근데 어떻게 한다? 여기서 1조 원인 기업은 소형주예요.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근데 자꾸 가격을 보니까 문제라는 거지. 자,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 2,000원짜리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3조예요. 왜 그럴까? 주식 수가 많으면 예? 가격이 다운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건데 주식 수가 별로 없다는 거지. SX는. 예를 들어 4만 원짜리 종목인데 주식 수가 없으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된다? 3천억이 될 수도 있다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가격을 보시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2,000원짜리 대한전선은 작전을 할 수 있고 얘는 작전을 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해야지.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작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야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자, 제가 1부터 10까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받아가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여기 사라고 했고 한 번 더 왜 여길 넘을 수 없다라고 했냐면 20년짜리의 데이터 17개 기업이 항상 그랬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어제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13일 왜 거리 정지를 시켰는지까지 말씀드릴까요? 뭐 에코프로 금양 다 좋은 소리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우인터, 대우그룹과 STX 닮아 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뭐지? 아 근데 포스코인터 뭐 사업권 똑같이 추가를 해서 저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다만 이런 말 하시겠죠. 왜 13일이라는 날짜에 상장을 하려 했고 왜 요번에 변경이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8월 29일 날 거래 정지시켰을까? 의도가 자 볼게요. 에코프로 보시죠. 어차피 얘에 대한 리튬 사업권을 따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STX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중량주의 작전. 자, 뭐 상장 폐지가 아니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정말 잘한다고 했죠. 그쵸? 근데 뭐다? 여기에요, 여기. 아, 요 일전에 말씀드릴게요. 왜 STX가 그 머큐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겠냐? 장내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내 매도. 주가가 빠지겠죠. 왜 공시를 해야 되니까. 대주주는 한 주만 팔더라도 다음날 공시해야 돼요. 팔자마자 다음날 급락 나온 거 아닙니까? 다 못 팔겠지. 거래량을 못 받아주잖아. 50%를.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빠져버리게 되면 이 상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쵸? 어떻게 했다? 분할 상장을 이용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인터. 포스코 그룹의 분할을 이용한 거야. 자, 최대 거래량을 등장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계속 점으로 보내는 이슈인데 니켈, 리튬 아무리 좋아도 점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만일에 이게 점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대주주 거의 뭐 30% 가까운 물량을 팔았을 건데 안 될 걸 뻔히 아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됐다? 신규 상장주를 만들어 봤다. 자, 머큐리님, 당신 나가게끔 해드릴게요. 방법이 뭔데? 신규 상장하시죠. 신규 상장은 어떻게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재상장, 분할 상장도 신규 상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규 상장주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큰 거래량을 동반하죠. 왜? 과거에 투자했던 재무적 투자자, 어느 펀드, 어느 자산운용사, 어느 캐피탈 팔잖아요. 이걸 우리가 불법이라고 합니까? 아니지. 돈을 투자해 갖고 나가는 걸 합법이라고 하지. 그래서 분할 상장을 하자. 그러면 그 대주주님 엑싯 할 수 있다. 일부.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하죠? 그리고 다 팔지 못한 물량, 자, 시초가 거래에서 일부분, 장 끝나서 일부분, 즉 블럭딜로 넘길 겁니다. 블럭딜. 이해되시어요? 장이 시작하기 전에 각 자산운용사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참여할 수 있었던 거고, 후배가 있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각 자산운용사에 다니면서 장 시작 전에 얼마 할인을 해줄 테니 받아가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직접 팔지 않아도 된다. 왜? 얘네들이 직접 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각 증권사에 다 압니다. 각 증권사. 뭐 감사팀, 결제팀, 그쵸? 본부. 그러면 야, 오늘 머큐리 지분이 아침부터 팔더라. 바로 반영 나오지. 근데 이 수량을 장 전에 각 자산운용사에 즉 싸게 배분을 해버린다고 하면 얘네들이 판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이해됐죠? 어떻게 얘네들이 얘네들 거 파는 것까지 알겠냐고. 그거 다 기록해 놨어요 제가. 그리고 장 끝나면 이 수량을 또 처분할 건데 역시나 똑같아요. 블록딜 방식. 각 자산운용사에 얼마 싸게 줄 테니 받아가라. 그쵸? 그래서 제가 1번과 2번의 시나리오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20%의 지분을 블록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자, 나머지 물량은 장내에서도 소화시킬 건데 대략 18%의 지분을 보유할 거예요. 얘네들이. 왜? 자, 1조짜리 기업에 5천억을 주면서 사가라 하면 웬만한 사람이 사갑니까? 이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애가 아니면 부담되잖아. 그래서 블록딜러에서 지분을 줄이고 하면 18%니까 설령 1조라고 하면 1,800억만 들어와도 이 기업을 통으로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쵸? 팔리는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면 안 돼요. 직원 수도 줄여야 돼요. 지분도 줄이는 게 좋아요. 왜? 그들도 무리하게 다 사가는 거는 리스크를 갖기 때문에 분명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뭐다?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따라서 블록딜을 줬던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아침부터 때려버리든가 장중에 때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장 끝났을 때 마감 종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할인율, 즉 싸게 자산 운용사한테 나눠주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유하신 분들, 여기 따라붙었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은 적어도 30%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장 뭐죠? 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즉 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1번일 경우는 무조건 팔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3번의 거래를 하십시오. 그리고 종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현금화 시켰던 모든 현금을 풀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날 가격을 보면서 거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다는건데 그날 아마 하루에 적어도 100% 정도는 수익 날 거예요. 70% 그리고 120%라고 말씀드렸지만 100% 이상의 수익은 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면. 왜? 판이 정해졌는데 뭐 처음 시작에 판도 알았고 중간 판도 알았고 세 번째 판도 알았고 대주주가 자사운용사에 할인을 적용하는데 그 할인율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미 할인율 정해진 건 제가 다 녹여놨는데, 그리고 나서 장 끝난 다음에도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체결이 되면 제가 이걸 모를까요?
그쵸? 그래도 나름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하면서 항상 1등만 했었던 겁니다. 지금도 저희 연구소는 어떻게 한다? 30조, 40조씩 운영하는 은행, 증권, 그쵸? 연기금. 얘네들한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요. 종목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런 종목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큰 반도체 어느 업종 이런 거. 예?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지만 향후에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될 겁니다. 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은 공부는 잘해요. 데이터 분석도 잘하고 요번에 뭐 17개 기업 인적 분할 20년 동안 잘 찾아냈어요. 근데 뭐다? 시장은 시장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에코프로를 50만 원이라고 한다고 고점이다. 다만 시장이 150만 원을 향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순응해야지. 이게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쵸? 항상 우기기만 하는 거지. 증명하기 위해서 살고. 그쵸? 그러다 보니 저희 연구소를 만든 지 6개월 됐는데 각, 각 은행 기관에서도 저희 세미나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시해달라. 뭐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산업의 분위기 어떠냐. 그러면서 큰 단락을 제가 뭐 로봇 AI, 반도체도 어떻게? 반도체, AI 칩 이렇게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를 짜주는데 얘네들은 왜 그걸 원할까요 저한테? 상대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 외국인. 정말 큰 돈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도 우리 시장에 있는 돈을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쵸? 파생 시장을 가지고 주식 시장, 즉 이런 뭐 선물 옵션 시장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실전에서 제가 이런 필드에서 보는 사람 입장, 그쵸? 그래도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조언을 받고 그 수십조를 운영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듣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 이해는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뭐 여러분들한테 긍정의 힘을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래도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이런 거 많이 달리면 그래도 좀 그래도 긍정의 시그널 마음이 좀 생기긴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이제 그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봐야 된다 이죠. 말이 꼬이죠.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왜 이날 29일까지 갔다가 9월 1일 날 거래 정지했다. 이것까지 말씀드린다 했죠.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뭐라고 했어요? 9월 1일 되면 2차 전지를 빠진다라고 해서 베팅할 수 있는 ETF 아시죠? 세금 안 내는 펀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개인들이 2차 전지 업종이 빠진다에 베팅해서 빠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 지금 9월 1일부터 가입이 된다 했죠. 그리고 9월 중으로만 3개. 그쵸? 말까지 하면 7개의 상품이 나온다 했죠. 그러면 공매도라는 펀드예요. 굳이 따지면. 공매도가 뭐냐면요. 자, 여기가 이제 매도, 매수가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 올려놔서 물량들을 올려놔요. 밑으로 빠지게끔 때릴 수는 없어요. 규정상. 이 위에 거를 잡아먹어야 올라갈 수 있게 걸어두는 건데 그러면 엄청난 힘이 발생되든 호재가 발생되지 않으면 위에 매물들을 몇백억씩 깔아놓으니까 이걸 뚫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에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힘으로 움직이거나 그리고 뭐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는 움직일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시장의 지수에 포함되어 있고 ETF 인버스죠. 공매도 펀드가 만들어지면서 힘을 한 배를 줘서 오를 수 있는 거를 세 배까지 써야만 오를 수 있게 됐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 회장도 대표이사도 딱 이날 거래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왜? 거래를 정지시키고 조정이 나올 거다. 어쩔 수 없는 매물을 알게 된 거야. 이 대표이사는 정말 작전을 잘했던 분입니다. 뭐 상장 폐지 이런 게 아니고 주가를 단기 급등시켰던 인물. 자, 어떻게 한다? 예, 여기서 급락 나갔죠. 작은 급락 아니에요. 이거 대형주를 지금 16%까지 급락을 시킨 거 아닙니까 나름. 그러면 SX는 이때 남아있다. 거래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지. 그래서 거래 정지를 이날로 결정을 했던 거야. 근데 왜 13일로 연장하신지 아세요? 참 재밌습니다. 원래는 에코프로가 이렇게 12일까지 빠졌다가 1번. 진짜입니다, 이건. 반등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눌렸다가 13일 날 거래 재개되면서 급등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였어. 두 번째는 설령 빠져서 더 이상 빠지지만 않으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나는 달라.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뭘 봤다? 국제 지금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국제 리튬 가격, 국제 니켈 가격을 참조했답니다. 그것도 바로 이틀 전에 하향 추세라는 거야. 왜? 시장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했죠? 그쵸? 자, 수요는 뭐다? 내가 살게요. 공급은 내가 팔게요. 근데 지금 공급이 더 늘어난 상태예요. 지금은. 가격은 빠지겠지.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블록딜을 고가에,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넘기지 않고 비싸게 넘겨야 되는데, 그리고 주식도 고가로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할 것 같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 13일을 변경을 한 거예요. 담당자 바꾸면서. 그냥 바꾼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이거 웃긴 겁니다, 이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자, 보통은 인적 분할할 때 거래 일수, 즉, 9월 1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 이렇게 러프하게 가는데 중간에 쉬는 날짜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 동안에 5일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걸 감안해서 10월 며칠 바뀔 수는 있는데 13일이란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특이한 날짜라고. 근데 얘네들이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즉 연휴 전 추석 연휴 전에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머큐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을 참고했다는 거야. 근데 국제 리튬 가격이 본인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에코프로가 반등을 하든 말든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을 거다 해서 퀘스천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재상장 일정을. 근데 마지노선은 정해져 있는데 보통 한 달이에요. 이게 좀 특이했던 거예요. 근데 대표이사가 어제 살짝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어느 날짜에 대한 부분을 마지노선을 잡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그날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시초가 1번의 가정, 2번의 가정. 그렇죠? 이건 자산 운용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반드시 두 가지 시나리오 받아가시고 그리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변경사항을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재상장 일정이 있는 날은 제가 이 방에서는 바로 다룰 건데 아마도 시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5분 정도는 빠를 겁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올랐구나 사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나름 펀드 매니저들끼리만 이렇게 빨리빨리 공유하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본인들이 이 펀드 매니저들이 각 기업 담당자나 그쵸? 탐방이나 그래도 나는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빨리 얻을 수 있는 거라서 그걸 제가 여기서 공유할게요. SX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공유할게요. 네. 저 위에 있는 번호는 제 번호입니다. 자, 010-6227-8706으로 STX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별별. 그죠?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시나리오는 똑같다. 그쵸? 궁금증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고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에코프로와 금량 리튬 때문에 급등했던 거를 따왔다. 2번 똑같은 사업 모델 망했던 기업 그쵸? 대우인터 현재 포스코인터 상사기업 납품 이력 그쵸?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광물을 생산할 거다. 채굴할 거다. 즉 똑같은 기업을 추종을 했다. 인적 분할을 이용한 것도 똑같이 했고 그리고 그쵸? 자, 세 번째 뭐예요? 9월
21일, 즉 8월 29일 거래 정지시킨 이유는 에코프로와 금양이라는 종목 2차 전지 통틀어서 빠진다에 베팅하는 어마어마한 상품이 처음 출시가 됐고 ETF 인버스 펀드. 자, 그러면 많이 빠다가 반등을 주거나 더 빠지지 않으면 그날 시초가 우린 다 털어보면 된다라는 시나리오. 네 번째, 거래가 정지됐는데, 자, 13일을 타겟으로 해서 갔는데 국제 정세, 전반적인 리튬 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어서 이거 잘못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잡자라고 해서 날짜를 변경했다. 자, 다 남아 있습니다. 자, 반드시 받아가셔서 무거운 느낌으로 주말을 보내지 마시고 현명하게 하고요. 여기 잡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권고인데 30%의 현금을 반드시 보유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대형주나 이런 것들 팔고. 왜? 대형주는 뭐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잘 모르겠다 하면 본인이 보유한 뭐 중대형주 종목명과 평단가 이걸 보내주세요. 아시죠? 제가 판단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을 뭐 잘 거래해서 그리고 잘 수익을 내는 거.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어떻게 됐다? 예, 수익은 100% 이상은 납니다. 당일 날만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종목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했죠. 제가 과거에 스타 펀드 매니저를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했죠. 자, 한번 이거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SX는 여러분들 아마 종목을 보고 거래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 대표이사처럼 에코프로와 금양, 포스코 인터 이런 걸 다 아신 다음에 투자를 했나요? 그랬으면 아마 어떻게 됐다? 끝까지 들고 가지 않고 일부를 현금화 시켰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냥 STX가 갑자기 과거에 친숙한 이름이고 잡주가 아닌 것 같고 3만 원, 2만 원짜리 종목이니까 오, 인적 분할 좋은 거구나. 갑자기 니켈, 리튬, 광산, 인도네시아 이름을 딱 거느리니까 쫓아간 겁니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수익 나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서는 접근하라고 했죠. 단기적으로. 여기서 여기 먹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여기 먹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 났다가 자, 마이너스권까지 온 적 있죠? 그쵸? 이런 투자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 구간이 더 큰 투자를 하실 거예요? 리스크 없이 올라가는 2번이죠. 자, 이건 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예. 여기서는 시장의 판을 아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시죠? 최소한 기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감속기 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시장이 AI를 원한다고 하면 AI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로봇, 대동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서 아, 삼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구나. 대동 어떻게? 비만 치료제고 대동은 뭐예요? 과거에 농기계 업체였죠. 근데 삼성 펀드가 5% 지분 공시를 했다는 거는 로봇 산업. 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맙시다. 아시죠? 자, 산업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 2% 인플레이션 제한할 거다. 이런 거. 아,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구나. 산업. 어떻게? 엔비디아가 신고가 내고 구글이 신고가 나고 알파벳이 신고가 난다. 제약바이오는 암젠부터 해서 신저가를 하는구나. 아, 업종이 안 좋구나. 산업이 열리지 않았구나. 여기 핵심 뭐야? 엔비디아, AI 칩 반도체. AI네. 국내 AI 칩을 생산하는 기업. 그게 또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6%까지 급등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큰 종목도 이 산업의 사이클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개별 종목을 거래하시면서 안 본다? 참 이거는 어떤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자, 와요. 이렇게 6%까지 급등하는 것도 산업입니다. 산업. 그쵸?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자, AI, 엔비디아가 반도체 칩 하게 되면 종목을 솔칭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구글 알파벳의 공통점이 뭐죠? 구글은 유튜브, 지금 찍고 있는 알고리즘, 너 이거 추천 영상을 추천해 주죠. AI가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알파벳, 알파고 뭐예요? 이세돌라고 바둑 대결 했죠? 그것도 AI 인공지능. 국내에 지금 로봇부터 AI 이런 게 움직이는 거죠. 업종을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세부 업종을 찾을 수 있죠. 그래도 3배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도 1,000억을 운용할 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다? 2배, 1,000억에 대한 수익을 항상 매년마다 올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연말에 반드시 8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업종에서 다시 나누는데, 자, 2차 전지까지는 잘 봤다 이거야. 아니면, 근데 여기서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뉘죠. 리튬도 수소산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어느 거를 시장에서 원하는지를 알아야만 초과 수익이 나요. 이때 바로 10배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아하 2차 전지의 고봉, 반도체 AI 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면 수배가 나는 겁니다. 다만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흐름만 제대로 타더라도 잃지 않아요. 3배 이상은 난다고요. 최소 20배까지. 자, 제가 여러분들 연말 자 한번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억, 1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0억. 만일에 10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러프하게 잡아서 90억까지 연말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죠? 요 방식대로 했는데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알죠? 1,000억을 운영하는 저도 그랬는데, 예? 10억, 20억이야. 시장에서 유동성, 즉 받아주는 수급이나 사면서 충격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업종 사이클을 이용하고 시장의 분위기, 거기서 세분화하는 작업까지 했는데 어떤 그림이 되는지 보십시오. 아시죠? 저도 이제 금융권 상대로 해서 점점 세미나가 많아지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으로 SX 별표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으로 초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은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인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거 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워낙 많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AI가 대신 보내거든요. 예. 통신사 AI도 이 링크와 이 종목을 같이 보내면 스팸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인분한테 대신 텔레그램 텔레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그래야 이게 반송이 안 됩니다. 자, 요번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STX 잘 보내시는데 꼭 여기까지 붙여서 혼자 텔레 또 따로 안 돼요. 발신과 수신 이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알죠? 자, 지인분한테 반드시 부탁해 주시고 자, 한번 뭐 날짜 변경되는 거 여기 기입해 놨으니까요. 그 날짜 인지하시고 1부터 10까지는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사연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벌써 3시입니다. 자, 토요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치였습니다.